반갑습니다. 네, 지방에서만 활동하다가 중앙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듣고 뭐 이래서 온 건 아니고, 제가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처음 바로 이렇게 그 개업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스토리하고 요걸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 강의 내용보다는 제가 실전한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해드릴 거고 시대 흐름과 2020년도 KOK의 핵심과 가치, KOK의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30분 동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 요 그림 보이시죠? 위에 요거는 혹시 뭐로 보입니까? LNG선입니다. LNG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짓는 경쟁력 있는 그런 배지요. 그리고 밑에 여기는 VLCC입니다. 30만 톤, 40만 톤, 50만 톤 이렇게 짓는 아주 큰 배를 짓는 존수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30년 동안 저는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를 했고, STX 조선해양에 근무를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고지곳대로 그 설계만 했거든요. 설계만 하고 엔지니어로서 마지막에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제 해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해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진 이유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도 그 전에도 경기가 이미 안 좋아져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면 배를 적게 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전에 제가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을 그렇게 100여 명의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설계부장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명예퇴직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좀 이게 슬프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같이 나와가 밤에 밤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진짜 직장밖에 모르고 조선소가 내 직업의 전부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어떤 경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하고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저를 이상한 사람들로 많이 쳐다봤습니다. 4년 동안 보면 됩니까? 4년 동안 저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운물 안에 깨구리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막 퇴직금 받은 거, 명예퇴직금 받은 거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이제 KOK 플레이입니다. KOK 플레이를 여기 계시는 김보건 사장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기다. 얼마 안 갈 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5개월 동안 본연의 엔지니어 본연의 어떤 그런 성격을 발휘를 합니다.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요. 돈도 찾아보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5개월 뒤에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작년 5월달 말까지 어떤 프로모션 기간에 같이 5성을 달성을 합니다. 예,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가버리네.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조선소 주위에 있어도 조선소 주위에 보면은 김해나 아니면 거제, 울산 이런 데 보면은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선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쪽에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안 간다는 겁니다. 그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젊을 때는 어쨌든 취직만 하면 취직이 다다. 취직만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도 이제 돈 버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과 2020년 정부도 많은 지금 변화가 있죠, 그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때까지 어떤 안 좋은 가상화폐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시각이 변하고 있다. VR이나 AR은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산업이다. 그죠? 정부가 2년 내에 한국판 넷플릭스를 5개나 만들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죠? VR, AR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몇 조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정부도 이제 시각을 바꾸고 있고, 저는 이 동영상을 지방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틀어줬습니다. 많이 틀어줬는데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우리나라가 진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LNG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볼 때 진짜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게임 산업은 2001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며 해외 게임 수출액도 2017년 기준으로 약 80%나 성장할 정도로 해외에서 국산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67.2%나 될 정도로 국산 게임들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오플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유통하는 던전 & 파이터는 2008년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그야말로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전세계 회원수 5억 명, 동시 접속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서버에서만 1조 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중국에서 네오플 전체 수익의 93%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엄청난 대박을 친 게임입니다. 2012년에 강남스타일을 발표했는데 유튜브에서 무려 34억 번 이상 조회됐다. 약 5년 동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바로 강남스타일이었다. 2014년 12월 유튜브는 이 영상의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뷰수를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더 많은 수의 뷰를 허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확장해야 했다.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한류 영화 드라마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킹덤 시즌2는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 정보 사이트 인기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 기존 10위인 왕좌의 게임을 꺾었으며 넷플릭스 최신 인기 순위에서 톱10에 진입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종영한 TVN 드라마이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 또한 K-드라마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곳곳에서 국가별 일간 탑10 콘텐츠의 이름을 올리면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 드라마 재미없었어요. 그죠? 영화도 재미없었고 굉장히 재미없었잖아요. 지금 보면 한류 문화, 그죠? 드라마, 영화, K푸드까지 모든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완전히 각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소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전 세계 1위 조선소가 됐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진짜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웹툰 같은 경우도 일본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에 하도업으로서 어떤 그 역할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콘텐츠 자체도 우리 자체 창작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을 다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개혁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많은 그 세계의 기업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정부가 아무리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불법화시키고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을지라도 기업들은 미래를 더 일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미 JPM 코인을 발행했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주 두 번째 가는 그 유명한 그 거래소죠. 제미니 거래소 이미 업무 협약을 했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 코인을 출시를 하려 했지만 정부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정부가 리브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달러는 10억 명 유저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페이스북은 25억 명의 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걸 눌러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7조 원이란 거금을 인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곳은 분명히 있거든요. 언택트 산업 쪽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개혁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가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디지털 콘텐츠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죠? 뭐 간단하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던 영화관이나 아니면 오락실이나 아니면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렇게 즐기던 것을 옛날에 휴대폰 하나로 다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는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개혁의 플레이는 이걸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세계의 흐름이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폰을 가장 많이 씁니다.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같은 건데 중국 앱스토어의 게임 다운로드 수가 62.2%나 증가되고 넷플릭스 그죠? U 플러스인가? 거기에 뭐 무료로 들어오고 월 얼마 회비만 내면 영화를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도 2020년 1분기에 무려 1600만 개나 계정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 2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핵심 가치죠. KOK 플레이가 2년 전에 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30일에 쇼케이스를 합니다. 이 쇼케이스 안에 KOK 플레이가 어떤 배경으로 출발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미래의 비전은 뭐라는 내용이 속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KOK 플레이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구글 플레이 그죠?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 유튜브, 뭐 카카오톡 다 공용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용 기업들입니다. 구글 플레이는 최근에 인앱 결제를 인해 30% 인앱 결제를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횡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 만듭니까? 거의 우리나라 영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화 한 편 안 만들어요, 이놈들이.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잖아요. 그죠? 유튜브, 그죠? 아까 싸이가 이렇게 나오가 그 춤을 추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봅니다. 광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돈은 누가 가갑니까? 유튜브가 가갑니다. 예. 카카오톡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무료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김범수 회장이 지금 다 제끼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다 제끼고 했잖아요. 그러나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줬습니까? 카카오톡만 좋은 거죠. 거기에 임원진들만 좋은 거죠. KOK 플레이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이때까지 한국에 없었는데, 그죠? LNG선이 한국에 못 만들었어요. 그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KOK 플레이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네. 블록체인 기반 기술. 네. 블록체인 기반 기술. 세계 최초로, 그죠?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을 KOK 플레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가슴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우리 송 대표님 강의나 여러 가지 우리 KOK 강의를 듣고 며칠씩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OK 플레이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쉐어, 그죠? 쉐어, 나눔, 그다음 또 뭐지? 스폰서는 좀 이야기해 보이세요. 에네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KOK에 가장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 어떻습니까? 탈중앙화잖아요, 그죠? 탈중앙화. 탈중앙화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블록체인 기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페어 이야기를 안 했네, 그죠? 페어, 공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속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왜? 모든 데이터들 갖다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술로 KOK 플레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KOK 플레이냐? 이런 강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예. 리브라, 페이스북도 못 만드는 리브라 코인도 못 만드는 KOK가 KOK 토큰을 만들었고 내년도 1사분기에는 메인넷의 테스트넷을 만든다는 것을 어떤 가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콕 토큰의 특징이죠, 그죠? 아주 간단한 수익 모델이죠. 한류 콘텐츠만큼 더 좋은 그런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너무 플랫폼이 쓰금하더라고 이게. 쓰금해서 이거 뭐 이게 되겠나 제대로.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영화도 들어왔죠. 웹툰도 들어왔죠.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통신할 때 그죠? 통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로 막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고 아주 편리성을 다 장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OK 플레이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를 아마 지배할 겁니다. 50억 개의 그 KOK 토큰이 발행이 되죠, 그죠? 50억 개. 50억 개 중에서 35억 개는 재단에서 락을 걸어놓습니다. 보통의 사기꾼 회사들은 회사는 이렇게 팔아먹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락을 걸지 않습니까? 그죠? 재단에서 35억 개 락을 걸었습니다. 15억 개는 가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15억 개는. 5년 동안 1년에 5억 개, 그죠? 4억 개, 3억 개, 2억 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이 코인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이 토큰이 비용과 이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감소하고 채굴량도 감소하죠.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저 수가 증가되죠. 매출 이익도 증가되죠. 가치도 상승됩니다. 이런 토큰 이코노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위해서 제한된 채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3성 이상 아니면은 거래소에 보낼 수도 없고 다양한 사용처를 증가를 시키고 있고 소각을 계속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개 중에 계속 소각을 시켜서 15억 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토큰 가치 상승의 원리인데요. 이때까지 제가 1월 달부터 쭉 봐왔는데 우리 플랫폼 내의 가격보다 거래소 가격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을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큰 가치죠. 5년 내에 KOK 토큰은 100불이 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결국은 우리 사람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자산, 그죠?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배달의 민족.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KOK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은 $300짜리를 많이 모집해 와야 된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300불짜리 사람을 가져오면 모시고 오면 재단에서는 월에 $100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죠.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죠. 사람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죠? 유저의 선택이죠. 유저는 광고 마케팅을 안 했죠. 고전 마케팅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조선소 가장 제가 전성기 때 받던 연봉을 월에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시는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 적용됩니다. 1억 명의 프론티어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유저도 아닙니다. 1억 명의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는 제가 같은 소개자입니다. 구전 마케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이 도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프론티어 단계죠. 우리 프론티어가 가지는 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소개하면 그 광고비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론티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우리 KOK 토큰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KOK가 많이 알려지면 거래소에서 토큰 홀더들이 KOK 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확산 시대에 되면 이거는 뭐 일반 유저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프론티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프론티어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8승 갈 수 있다 그러죠. 아직 8승은 안 나왔지만 그죠? 그걸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중에서 한국은 30만, 전 세계 500만 회원이 확보되면 메이저 코인 등극이 된다. 시총 50위권 내에 든다 하는 거죠. 이게 올해 목표죠. 올해. KOK 토큰을 마스터카드와 협약이 됐는데 KOK 토큰을 저기 장착해 놓으면 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VR에 대한 2020년도 완공 목표를 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이죠. VR 도시를 건설 중에 있죠. 그죠? 가상현실 도시 이를 건설되고 있고 이 가상현실 도시를 우리가 나중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호텔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호텔왕 게임의 호텔 소유주들이 굉장히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비전이 있고 KOK의 어떤 선택과 집중, 선택도 실력이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폐쇄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한류문화 콘텐츠를 담은 플랫폼을 선택한 KOK가 옳았다. 예, KOK 선택을 한 우리 프론티가 옳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나버리네. 자료가 더 있었는데 잘라버리네. 그 촌에서 와가지고 그죠? 부산 그 당시 경남 쪽에 그쪽에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가 중앙무대에 와 보니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이 30분 안에 좀 해결을 하니까 좀 굉장히 좀 힘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멋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